신혼집 집들이 날, 내 인생은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날은 분명 축하와 웃음으로만 가득해야 했다. 새로 장만한 작은 아파트, 아직 새 냄새가 남아있던 거실, 그리고 빼곡히 차려진 음식들. 나는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며 설렘과 피곤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친구들도, 가족들도 모두 온다니 긴장이 되면서도 뿌듯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다리던 사람은 고등학교 때부터 붙어 다니던 절친 민정이었다. 내 결혼식 때 눈물까지 흘려주던, 내 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던 친구. 남편도 민정을 잘 알았기에 오늘따라 분위기는 한층 들뜰 수밖에 없었다. 오후가 되어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섰다. 작은 거실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고 웃음소리와 건배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분주히 잔을 채우고 음식을 내오며 정신없이 움직였다. 그러다 문득 시선을 돌렸을 때 이상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남편이 민정을 보며 웃고 있었다. 그냥 웃음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낯선 기류가 있었다. 너무 오래, 너무 깊게 마주본 눈빛. 민정 역시 순간적으로 웃으며 시선을 피했지만 그 짧은 교차가 내 눈에는 유난히 길게 남았다. 설마 내가 예민한 건가? 나는 고개를 저으며 접시에 음식을 더 담았다. 집들이라면 누구나 웃고 떠들고 서로를 챙기는 법. 그저 착각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그날 저녁 내내 작은 위화감은 끊임없이 눈에 밟혔다. 민정이 웃으며 남편에게 술잔을 따르는 모습. 남편이 괜히 민정 쪽으로 안주를 권하는 모습. 다들 떠드는 와중에 그 둘만 작은 대화의 섬처럼 보였다.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나는 내 안에서만 파도처럼 번지는 불편함을 억누르고 있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정리하다가 문틈 사이로 본 장면이 결정적이었다. 거실 한쪽, 민정이 남편의 농담에 웃음을 터뜨리며 손으로 가볍게 팔을 치는 순간, 그 짧은 접촉은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내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남편은 민정을 보며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단순한 농담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기엔 그 안에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파편이 섞여 있었다. 나는 일부러 크게 소리를 내며 설거지를 마쳤다. 거실로 들어서자 두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대화를 멈추었다. 하지만 이미 내 눈에는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밤이 깊어가며 집들이는 무르익었다. 손님들은 취기가 오르고 웃음소리는 더 커졌다. 민정은 여전히 내 옆에 앉아 수다를 떨었지만 나는 대화의 절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시선이 자꾸만 민정과 남편에게 끌렸다. 둘은 서로를 보지 않는 듯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선으로 묶여 있는 것 같았다. 마지막 손님들이 떠나고 집 안이 조용해졌을 때 나는 지쳐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남편은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갔고 민정은 오늘 정말 즐거웠다며 환하게 웃고 나갔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배웅했지만 문이 닫히자마자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아무 일도 아니야. 그냥 내 착각일 뿐이야. 그렇게 스스로에게 수십 번을 속삭였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오늘 이 집들이가 단순한 축하의 자리가 아니었다는 걸. 행복과 웃음으로 가득해야 할 신혼집의 첫 파티. 그 자리에서 나는 가장 소중한 두 사람이 눈을 맞췄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작은 금이 앞으로 내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균열의 시작이 될 거라는 예감도 함께. 집들이가 끝난 지 며칠 되지 않아 민정이 다시 찾아왔다. 집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그냥 들렀어. 웃으며 내민 음료수와 케이크 상자는 그럴듯한 방문 이유처럼 보였다. 나는 반가운 척 웃었지만 속으로는 미묘한 기분이 스쳤다. 신혼집은 아직 새로 꾸며가는 중이었고 친구가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어색한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문제는 빈도가 없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민정은 일주일에 몇 번씩 이유를 붙여 신혼집에 들렀다. 여기 소파 정말 편하다. 집 분위기도 너무 좋아. 나도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 민정은 집을 칭찬하며 늘어지게 앉았다. 나는 애써 웃으며 맞장구 쳤지만 속으로는 불편했다. 우리 집이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라 더 소중하고 아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는데 민정의 태도는 지나치게 자연스러웠다. 더 이상한 건 남편의 반응이었다. 민정이 찾아올 때마다 그는 크게 반기며 음료를 내오고 대화에 자연스럽게 끼어들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친절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점점 그 친절이 특정한 대상에게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민정이 늦게까지 있다가 돌아갔는데
남편은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였다. 민정이랑 얘기하면 참 편하다. 너랑은 다른 느낌이랄까?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내 가슴을 찔렀다. 나와는 다른 편안함이라니 그게 무슨 의미지? 나는 그때부터 민정의 방문이 반갑지 않았다. 친구를 환대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이 충돌했다. 그 불안은 점점 커져 나를 예민하게 만들었다.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거실에 두 사람을 힐끔 보았다. 남편은 민정의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민정은 자연스럽게 그의 손동작을 따라 웃었다. 단순한 대화였지만 그 사이에는 내가 끼어들 수 없는 무언가가 형성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민정이 자주 오는 거 좀 이상하지 않아? 우리 신혼인데. 남편은 피곤한 듯 웃으며 말했다. 뭘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해. 그냥 친구잖아. 괜히 의심하지 마. 그 말은 나를 더 고립시켰다. 의심하지 말라니. 내 감정은 언제나 예민함으로 치부되었다. 하지만 예민한 게 아니라 분명히 뭔가 달라지고 있었다. 며칠 후 민정은 또 찾아왔다. 이번엔 저녁까지 함께 먹고 갔다. 남편은 와인까지 꺼내며 분위기를 띄웠고 두 사람은 잔을 부딪히며 웃었다. 나는 옆에서 어색한 미소만 지었다. 와인잔 사이로 번지는 눈빛 교환이 내 마음을 더 깊게 파고들었다. 밤이 되어 민정이 돌아간 뒤 나는 거실 불을 끄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손에 쥔 와인잔 속 붉은 액체는 이미 식어 있었지만 내 안의 불안은 더 뜨겁게 타올랐다. 이건 단순한 방문이 아니야.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어. 민정의 방문은 어느새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다. 오늘은 근처 카페 갔다가 그냥 들른 거야. 일 끝나고 지하철 타니까 너희 집이 중간이더라. 민정의 말에는 늘 합리적인 이유가 붙어 있었다. 그러나 그 합리적 이유가 너무 자주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변명처럼 들렸다. 처음엔 웃으며 맞이하던 나도 점점 피곤해졌다. 하지만 남편은 달랐다. 민정이 올 때마다 그는 기분이 좋아 보였고 대화가 길어질수록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 내 눈에는 그 웃음이 부부끼리 나눠야 할 것을 엉뚱한 곳에 쏟는 듯 보였다. 그 불안은 어느 날 작은 사건으로 확신으로 바뀌었다. 밤늦게 설거지를 하던 중 남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무심코 화면을 본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발신자 민정. 그리고 메시지 미리 보기에는 짧게 오늘은 즐거웠어라는 문장이 찍혀 있었다.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오늘은 내가 집에 없었던 저녁이었는데 그 시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남편은 씻고 나오다 내가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걸 보고 순간 표정이 굳었다. 왜 남의 폰을 봐? 그 말투에는 방어와 불안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억울한 쪽은 나인데 마치 내가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나는 작은 단서 하나하나에 집착하게 되었다. 남편이 늦는 날 민정의 SNS에 올라오는 사진 배경이 묘하게 겹친다든지 통화 목록에 찍히는 낯선 시간대의 기록들.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었지만 조각들이 하나씩 모여 큰 그림을 만들어갔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의 거짓말이 나를 무너뜨렸다. 오늘 회사 사람들하고 회식했어. 하지만 그의 셔츠에는 낯선 향수가 은은히 배어 있었다. 내가 아는 민정의 향수였다. 나는 더 이상 착각이라며 스스로를 속일 수 없었다. 의심은 이제 확신이 되었고 확신은 곧 분노로 바뀌어갔다. 밤마다 뒤척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가장 믿었던 친구와 내 남편이 정말 나를 두고 눈이 맞은 걸까? 아니, 이미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린 걸까? 심장은 쿵쾅거리고 손끝은 떨렸다. 이제는 무언가를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더 이상 예민한 착각이라는 말로 내 마음을 묻어둘 수 없었다. 그날은 비가 오던 금요일이었다. 퇴근길,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도착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회식이라고 했지.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까? 핸드백을 움켜쥔 손에 땀이 배어 나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복도를 따라 걷는데 희미하게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낯익은 목소리. 그리고 믿고 싶지 않은 또 다른 목소리. 심장이 세차게 요동쳤다. 나는 숨을 죽이고 현관문 앞에 섰다.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는 분명 남편의 것이었고 그 옆에는 민정의 웃음이 섞여 있었다. 설마 아니야. 아닐 거야. 손끝이 떨려 도어락 비밀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문이 열렸고 나는 조심스레 안으로 발을 들였다. 거실 불은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와인잔 2개가 놓여 있었고 반쯤 비워진 병이 나를 비웃듯 자리하고 있었다. 소파에는 나란히 앉아 있는 2사람. 민정이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웃고 있었고 남편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리고 있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내 귀에서는 심장 소리만 쿵쿵 울려 퍼졌고 눈앞의 장면은 악몽처럼 현실감을 잃고 있었다. 민정이 먼저 나를 발견했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그 목소리는 놀람보다 당황에 가까웠다. 남편은 벌떡 일어나며 말문을 더듬었다. 이건 그냥 술 한잔한 거야. 오해하지 마. 오해? 눈앞의 장면이 오해라니. 내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구멍은 막혀 있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지려 했다.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 정도로 참았지만 몸 전체가 떨렸다. 술 한 잔. 내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방 안의 모든 소리를 가라앉히기에 충분했다. 친구 남편 어깨에 기대는 게 그냥 술 한 잔이야. 민정은 고개를 숙였고 남편은 답을 하지 못했다.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제는 의심도 불안도 아니었다. 내가 2눈으로 직접 본 진실. 가장 믿었던 2사람이 동시에 나를 배신한 잔혹한 현실. 눈물이 흐르며 시야가 흐려졌다. 나는 무너져 내리는 듯 소파에 주저앉았다. 거실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민정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남편은 서성이다가 결국 나를 바라보지도 못했다. 나는 소파에 앉아 흐르는 눈물을 닦을 힘조차 없었다. 이 집은 원래 내 행복의 시작이었어. 내 목소리는 쉰 듯 갈라졌지만 방 안의 정적을 뚫었다. 근데 오늘 여기가 내 삶을 무너뜨린 자리가 됐네. 남편은 다급히 다가와 변명처럼 말했다. 정말 아무 일도 아니야. 그냥 잠시 실수였어.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많은 걸 말하고 있었다. 잠시의 실수가 이렇게 익숙할 리 없었다. 민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이 위로가 될 리 없었다. 오히려 나를 더 깊은 심연으로 밀어넣었다. 가장 믿었던 친구, 가장 가까웠던 남편. 2사람이 동시에 등을 돌린 현실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지옥이었다. 그날 밤, 나는 집을 나와 어두운 거리를 걸었다. 비가 그쳤지만 아스팔트에는 여전히 물기가 반짝였고 가로등 불빛이 번져 보였다. 머릿속은 복잡했다. 분노와 슬픔이 교차하며 심장이 갈라지는 듯 아팠다. 이 결혼을 끝내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할까? 2갈래 길이 눈앞에 펼쳐졌지만 어느 쪽도 쉽게 발을 내디딜 수 없었다. 이혼을 선택한다면 내 삶을 다시 세워야 한다. 하지만 남편과 민정이 남긴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용서한다면 그건 곧 내 자신을 배신하는 일이었다. 집 앞 벤치에 앉아 새벽이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만이 분명했다. 과거로 돌아가 집들이를 다시 열 수는 없다. 웃음 속에서 번지던 불길한 기류를 모른 척할 수도 없다. 나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가장 믿었던 2사람에게 배신당한 지금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제는 그 누구도 대신 답해주지 않는다는 것. 선택은 온전히 나의 몫이라는 것. 새벽 공기 속에서 나는 홀로 서 있었다. 갈라진 길 위에서 다음 발걸음을 어디로 내디딜지 알 수 없는 채로.